언니, 설마 이게 선물이에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홀 별실 안을 날카롭게 가로질렀고 그 순간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은 20명 남짓한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반짝이는 명품 쇼핑백들 사이로 작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초라한 천 조각은 주변의 화려함에 눌려 마치 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그 보자기를 풀다 말고 손을 멈췄고 맞은편에 앉은 남동생 김준호의 아내 한지우가 와인잔을 든 채 입술을 비죽 올리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 만찬이었지만 공기는 축제와는 거리가 멀었고 신랑 측 가족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으로 한쪽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신부 측은 구석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흰 빛은 테이블 위의 은식기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고 누군가 포크로 접시를 긁는 소리가 정막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에 매듭을 풀었고 안에서 나온 것은 손으로 직접 술을 놓은 작은 액자였으며 액자 속에는 신랑 신부의 이름과 결혼 날짜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고 테두리에는 작은 꽃무늬들이 자수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지우가 와인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진짜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놀라움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지우의 어깨를 툭 치며 키득거렸고 그 웃음소리가 파문처럼 번져나가자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았으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거 그냥 휴지통에 버리거든요. 솔직히 부끄러워서 어디다 걸어놓지도 못하잖아요. 그녀의 손가락이 액자를 향해 움직였고 손톱으로 액자의 테두리를 톡톡 건드리자 액자가 기울어지며 넘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으며 누군가는 입술을 실룩이며 웃음을 참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놓고 킥킥거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형의 어깨를 툭 치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아내를 말리지 않았고 그의 침묵은 동조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고 그녀의 어깨가 작게 움츠러들었으며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우는 승리한 사람처럼 몸을 뒤로 기대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고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으며 눈빛은 교만함으로 반짝였습니다. 테이블 위의 대화가 뚝 끊겼고 웃음소리도 멈췄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어색한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누군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그 작은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으며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꾹 쥐고 있었고 그녀의 손등에는 핏줄이 푸르게 솟아올랐으며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신부 측 친척 하나가 서연의 손을 슬쩍 잡으려다 말았고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춘 채 다시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고 다시 한번 액자를 손가락으로 밀어냈으며
액자는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테이블 모서리에 걸쳐졌습니다. 그때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자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연숙, 김준호와 김서연의 어머니이자 이 자리의 주최자는 지팡이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천천히 냅킨을 접어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으며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우는 순간 현숙의 시선을 받았고 그녀의 웃음이 어색하게 멈췄으며 그녀는 준호의 팔을 슬쩍 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지우의 얼굴에 미세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지우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서연에게로 옮겼으며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꾹 쥐고 있었고 현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현숙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으며 또 누군가는 숨을 참은 채 현숙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방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나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단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숙에게로 향했고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으며 그녀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고 그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으며 지우는 그 손을 힘주어 쥐어 답했습니다. 현숙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더니 옆에 놓인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고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으며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순간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무게감이 느껴졌으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목을 길게 빼고 봉투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현숙은 봉투를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줄지 고민했는데 이제 결정이 났구나. 지우의 입가에 미소가 활짝 번졌고 그녀는 준호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으며 준호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은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현숙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고 안에서 꺼낸 것은 건물 등기부등본과 상속 동의서였으며 서류 위에는 빨간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숙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가진 건물 2채 상속 문서다. 지우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으며 준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건물 2채라니 하고 작게 중얼거렸으며 또 누군가는 대박이네 하고 감탄했고 모두의 시선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자신이 그 서류를 받을 것처럼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고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우아한 척 미소를 지었으며 준호는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너희의 말과 행동을 지켜봤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우의 미소가 살짝 굳었고 그녀는 현숙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현숙은 여전히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숙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고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가진 돈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지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순간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도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고 서류는 지우가 앉은 방향이 아닌 반대편으로 천천히 밀려갔으며 그 움직임은 마치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는 서연 앞에 멈췄고 서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숙이 말했습니다. 정성 담은 선물을 비웃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지우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고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무력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현숙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고 그 손은 따뜻했지만 단단했으며 서연의 떨림을 감싸 안았습니다. 상속 테스트, 너희는 탈락이다. 현숙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분명했고 차갑게 선언했으며 그 말이 떨어지자 지우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으며 두 사람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테이블 저편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고 그 소리는 조용히 번져나갔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에 동참했고 그 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쥔 채 눈물을 흘렸고 현숙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두 사람의 모습은 샹들리에 빛 아래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으며 그들이 앉은 자리는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현숙이 서연의 손을 놓고 천천히 자리에 앉자 방 안의 박수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다시 어색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누군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입을 벌린 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으며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려다 말고 시선을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접시로 내렸으며 그의 턱선은 굳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신랑 측 친척 하나가 지우를 흘끔 보더니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고 두 사람은 고개를 가까이 붙인 채 무언가 주고받았으며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을 느꼈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입술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만 손이 떨려 잔 속에 와인이 찰랑거렸고 결국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다시 내려놓았으며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현숙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시선을 맞췄으며 사람들은 그 눈빛을 받자마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다시 방 안에 울렸고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누군가의 정성을 짓밟는 자리가 되어버렸구나. 사람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고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으며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숙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야, 아까 그 선물이 부끄럽다고 했지. 지우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고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현숙은 서연이 만든 액자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천천히 들어 올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수놓인 꽃무늬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액자에는 내 딸이 한 달 동안 밤마다 앉아서 한 땀 한 땀수를 놓은 정성이 담겨 있단다. 현숙의 손가락이 액자의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그 작은 꽃무늬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한지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으며 몇몇은 감탄하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걸 만들었어. 현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떴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도 눈이 아파도 동생 부부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매일 밤을 새웠단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고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으며 옆에 앉은 친척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현숙은 액자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지우를 다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우, 너는 그걸 휴지통에 버릴 거라고 했지. 지우는 입술을 떨며 변명을 하려 했고 그녀는 목소리를 겨우 짜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하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고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들렸으며 방 안의 누구도 그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손을 들어 지우의 말을 막았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표정과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어. 지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그녀는 준호를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침묵은 지우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현숙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지팡이를 옆에 세웠고 그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남을 대할 때의 태도로 판단되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숙의 말에 동조했고 누군가는 맞아요 하고 작게 중얼거렸으며 또 누군가는 지우를 힐끔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우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으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란다, 준호야. 현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르쳐서 바뀌는 게 아니야.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지. 준호는 어머니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으며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개 들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숙이 말했습니다. 너가 만든 그 선물은 세상 어떤 명품보다 값진 거란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고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현숙은 딸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물건뿐이야. 하지만 너의 손으로 만든 건 마음이지. 현숙의 목소리는 방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우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고 그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지만 현숙은 손을 들어 지우의 말을 막았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었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기회였지. 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서리를 서연 쪽으로 더 가까이 밀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두 채는 이제 너 거다,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숙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아. 너가 바라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더 너에게 주고 싶구나. 현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너가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꽉 쥔 채 울음을 터뜨렸고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누군가 작게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으며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숙연해졌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으며 주먹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버리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으며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현숙은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이 걸렸을 때 드러난다는 걸.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으며 그 침묵은 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으며 입술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다시 집어들었고 이번에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안정시키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으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쓴맛이 그녀의 표정을 더욱 일그러뜨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곁눈질로 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포크로 접시를 긁적이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으며 그 소리는 방 안의 정막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현숙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나가자꾸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부축했고 두 사람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으며 그들의 뒷모습은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녀의 의자가 뒤로 밀리며 쿵 소리를 냈으며 사람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지우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방 안을 가로질렀고 현숙과 서연은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보았으며 현숙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빠르게 걸어와 현숙 앞에 섰고 그녀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을 좀 잘못했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고 그녀는 주먹을 쥔 채 현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숙은 잠시 침묵했고 그녀는 지우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으며 그 한숨 속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잘못된 거야. 현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말이 떨어지자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으며 그녀는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준호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왔고 그는 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내를 데리고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은 듯 서연의 손을 꽉 잡고 다시 문 쪽으로 걸어갔고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으며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 그녀는 현숙과 서연이 문을 나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온 지우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테이블 위의 액자를 흘끔 보았으며 그 작은 자수 하나하나가 이제는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아내 옆에 앉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고 그는 지우의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거야. 지우는 준호를 쏘아보며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나만 잘못한 거예요? 당신도 옆에서 웃고 있었잖아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고 그는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건물 두 채를 날렸네 하고 중얼거렸으며 또 누군가는 입 조심해야 하는데 하고 혀를 찾고 그 소리들이 지우의 귀에 하나하나 꽂혔습니다. 지우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꾹 참았고 그녀는 와인잔을 다시 집어들어 비어있는 잔을 입술에 갖다 댔다가 내려놓았으며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친척 하나가 지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 씨, 어머님께 사과라도 드리는 게 어때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그 친척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고 그 뒷모습에서도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내려다 말았고 그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냉소를 지었고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높은 구두 소리가 바닥을 쾅쾅 울렸습니다. 나 먼저 갈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고 준호는 그녀를 붙잡으려다 말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으며 지우는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홀로 남아 테이블 위의 액자를 바라보았고 그는 손을 뻗어 액자를 집어들었으며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수놓인 꽃무늬들이 정말 섬세했고 한 땀 한 땀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액자를 다시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으며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빈 방 안에는 샹들리에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만 음식들과 반쯤 비어있는 와인잔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그 광경은 마치 전쟁터처럼 황폐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액자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고 그는 그것을 가슴에 안은 채 방을 나섰으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공허하게 느껴졌으며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으며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액자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고 신랑 신부의 이름 아래에는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며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으며 그 글자들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준호는 외투깃을 세우며 밖으로 걸어 나갔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걷고 있었지만 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하며 휴대폰을 꺼냈고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렸으며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에 올랐고 시동을 걸었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한 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액자는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 그 자수를 비추었으며 준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는 한참 후에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으며 호텔의 불빛만 뒤에 남았습니다. 3일 후 준호는 어머니 댁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고 그는 핸들을 쥔 채 집 안을 바라보았으며 거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그를 더욱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그날 가져온 액자가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심어진 동백나무에서 찬 바람이 불어왔고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으며 준호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나서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고 그녀는 준호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문을 활짝 열어주었으며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계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가리켰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으며 눈빛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현숙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그녀는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으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아라. 현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고 준호는 어머니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으며 손에 든 액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숙은 그 액자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고 단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으며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거렸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려다 여러 번 망설였고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차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 침묵이 준호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지우한테도 타일렀습니다. 그날 정말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누나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비볐으며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현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타이른다고 바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 준호는 할 말이 없었고 그는 입술만 달싹였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현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내가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고 현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 질문이 떨어지자 준호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으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너의 누나를 모욕하는데 너는 옆에서 웃기만 했어. 그게 내가 가장 실망한 부분이다.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었으며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차를 가져왔고 그녀는 준호 앞에 찻잔을 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그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숙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농담과 모욕은 다르단다. 너도 그 차이를 알면서 모른 척한 거지. 현숙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고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으며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그 봉투를 보며 숨이 막혔고 그것이 바로 그날 어머니가 꺼냈던 상속서류라는 것을 알았으며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현숙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고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를 준비한 게 한두 달이 아니란다. 준호는 서류를 바라보았고 거기에는 어머니의 도장과 함께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으며 가장 오래된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너희 둘을 지켜봤어. 현숙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서연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지우가 어떻게 대했는지, 명절 때 지우가 서연이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너희 결혼식 준비하면서 지우가 얼마나 서연이를 무시했는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으며 자신이 얼마나 방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숙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테스트였어. 정말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기회를 준 거였지.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그의 어깨가 떨렸으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고 그녀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지팡이를 옆에 세웠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가 돈을 못 받아서 속상한 게 아니야. 현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아들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누나를 지키지 못한 게 옆에서 보고만 있었던 게 실망스러운 거야.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서연의 손이 멈췄고 그녀는 거실 쪽을 바라보았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보았고 서연은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으며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누나에게 다가갔고 그는 누나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고 그녀는 동생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나는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누나의 손을 잡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못났어. 두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고 현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종을 울렸고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으며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누나의 손을 놓고 다시 어머니 앞으로 돌아왔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현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용서는 내가 할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받아야지. 준호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보았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 눈빛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이건 테스트였고 너희는 탈락했어. 일주일 후 현숙은 가족 전체를 모았고 장소는 그녀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인 강남의 작은 사업회의실이었으며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준호와 지우, 서연,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둘러앉았고 모두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으며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손톱을 만지작거렸고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를 맴돌았으며 입술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채 앉아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현숙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고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상석에 앉았으며 옆에는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현숙 옆에 앉아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고 그 서류들 사이로 건물 등기부등본과 상속 계약서가 보였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쪽으로 쏠렸습니다. 현숙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안을 차분하게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내가 결정한 상속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우는 준호의 손을 꽉 쥐었고 준호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어머니만 바라보았으며 그의 목구멍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숙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올리며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숙 씨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과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건물, 총 2채의 부동산은 장녀 김서연 씨에게 전액 상속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으며 그녀는 입술을 떨며 준호를 쳐다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김준호 씨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며 그 외 부동산 및 금융자산은 일체 상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자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친척 하나가 작게 5천만 원? 하고 중얼거렸으며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준호 씨도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렸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보았으며 준호는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뿌리쳤습니다. 현숙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입술은 단단하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현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선택이야. 내가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내가 정하는 거다.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건물 두 채가 얼마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현숙은 지팡이를 바닥에 한번 쳤으며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지우의 말이 멈췄습니다. 지우야, 아직도 모르는구나. 현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지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잘못한 건 말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 현숙은 지우 앞에 멈춰 섰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으며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우, 너는 서연이가 만든 선물을 비웃었고 그 정성을 짓밟았어. 그게 단순히 말 실수인 거니?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는 주먹을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무시했어.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모르면서. 지우는 할 말을 잃었고 그녀는 입술을 떨며 뒤로 물러나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현숙은 다시 상석으로 돌아가 앉았고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보렴.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갔고 현숙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이제 너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쓰렴. 변호사가 서연 앞에 서류를 펼쳐놓았고 그는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지만 한참을 망설였고 그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등을 토닥였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게 맞는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류에 천천히 서명했으며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는 서류를 걷어 도장을 찍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으며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한숨만 길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테이블을 둘러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증인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앞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물려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현숙의 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으며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현숙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하지만 너의 아내를 잘못 선택했고 너의 누나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너가 치러야 할 대가야. 준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숙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자. 두 사람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고 서연은 뒤돌아보며 동생을 한번 쳐다봤지만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색한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었고
그녀는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회의실을 나갔으며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쾅쾅 울렸습니다. 준호는 홀로 남아 텅 빈 상석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어머니의 옹기만 남아 있었으며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만이 오늘 일어난 일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차 안에서 밤을 보냈으며 새벽까지 핸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여전히 서연이 만든 액자가 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 그 수놓인 글자들을 비쳤으며 준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으며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신호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몰았고 그곳은 서연이 혼자 살고 있는 작은 빌라였으며 그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준호는 액자를 가슴에 안은 채 계단을 올라갔고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으며 각 계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의 집 문 앞에 서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작은 음악 소리가 들렸으며 준호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깊은 숨을 여러 번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으며 서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으며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는 대답 대신 액자를 내밀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누나, 이거 받아줘. 서연은 액자를 받아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준호를 다시 쳐다봤으며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으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 그의 손이 떨려 신발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작고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자수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소파에 앉게 하고 물 한 잔을 가져왔고 준호는 그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못하고 그냥 잡고만 있었으며 물잔 표면에 그의 지문이 흐릿하게 남았습니다. 서연이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왔어. 전화도 안 받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액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손가락으로 천천히 테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나, 나 정말 후회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누나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참고 있었으며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우가 누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도 다 알았어. 명절 때도 집에 왔을 때도. 근데 나는 모른 척했어. 준호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며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가 좋은 집안 출신이고 예쁘고 그래서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고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둔탁하게 울렸으며 그의 목소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변명이 된다고? 내 아내가 내 누나를 괴롭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던 게 말이 된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동생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 울어. 하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고 그는 누나의 손을 꽉 잡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봤대. 6개월 동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였는데 우리는 그것도 망쳤어. 나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야. 서연은 동생을 꽉 안아주었고 준호는 누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한참을 울었으며 그의 흐느낌이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 후에야 준호는 울음을 멈췄고 그는 누나에게서 떨어져 소파에 기대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은 티슈를 건넸고 준호는 그것으로 얼굴을 닦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 나 정말 바보 같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보는 아니야. 그냥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거지. 준호는 누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나는 나 용서할 수 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고 그녀는 액자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준호야. 근데 있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서연은 액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시 받을게. 원래부터 준호 너랑 새 동생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준호는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시로 손을 모았습니다. 두 남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했으며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지우랑은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준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지우가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 보고 나 정말 실망했어.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더라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동생이 스스로 답을 찾기를 기다렸으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고 일어섰고 그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누나도 자야지. 서연은 준호를 현관까지 배웅했고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으며 복도 창문 너머로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누나를 돌아보았고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약속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준호야, 조심히 가. 준호는 계단을 내려갔고 중간에 한번 돌아보았으며 서연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준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는 백미러로 빌라를 바라보았으며 서연의 집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고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새벽의 도심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한 달이 흘렀고 준호는 그동안 회사와 집을 오가며 기계처럼 생활했으며 지우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그날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준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며 집안 분위기는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거실 소파에서 잠들기 일쑤였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고 거실에는 지우가 명품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그녀는 새로 산 옷들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또 쇼핑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에 절어 있었고 지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 돈으로 샀는데 왜? 준호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던졌고 그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으며 캔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남편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입술은 비꼬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요즘 매일 그렇게 술만 마시면 뭐 하려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으며 TV를 켰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지우가 갑자기 물었고 그녀는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지우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도 안 하고 당신은 매일 술만 먹고 나는 집에서 혼자 썩어가고. 준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아내를 돌아봤고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녀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봐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고 그는 웃음이 나와 코웃음을 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야? 아직도 그 건물 생각하고 있어?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우리 거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아들인데 왜 언니만 다 받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우가 따져 물었고 준호는 천천히 돌아서며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우리가 그 건물을 받지 못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우는 입을 다물었고 그녀는 남편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씩 아내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너가 누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누나가 정성껏 만든 선물을 휴지통에 버릴 거라고 했잖아.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그날 너를 말리지 않았고 누나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내가 평생 후회할 일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지우야, 너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 누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나한테도. 지우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고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근데 그 물을 닦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우는 할 말을 잃었고 그녀는 입만 벌렸다 다물었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고 그는 옷장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으며 옷들을 하나씩 개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방으로 따라 들어왔고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분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준호는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대답했고 그는 계속해서 짐을 쌌으며 서랍에서 양말과 속옷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준호는 손을 멈추고 아내를 돌아봤으며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이혼은 아니야. 그냥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우는 남편의 팔을 다시 붙잡았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준호 씨,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준호는 아내의 그 말에 잠시 멈췄고 그는 지우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혔고 그는 부드럽게 아내의 손을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잖아. 그는 가방의 지퍼를 닫았고 가방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았으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뒤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붙잡으려 했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다시 사과할게요. 언니한테도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요.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저었고 그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해. 건물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사과는 아무 의미 없어. 지우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고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남편을 노려보았으며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어차피 당신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거야. 문이 열리고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으며 준호는 가방을 끌고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그녀는 문을 쾅 닫아버리려다 말고 그냥 천천히 닫았으며 손은 문손잡이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분간 누나 집 근처 고시원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서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그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고 초라했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고 그는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멀리 서연이 사는 빌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고
펜을 들어 무언가 쓰기 시작했으며 첫 줄에는 나의 잘못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줄 한 줄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을 적어 내려갔고 그 글씨들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으며 종이는 금방 그의 참회로 가득 찼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고시원 복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침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으며 준호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고 거기에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으며 준호는 그 글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어머니한테 들었어. 힘들면 언제든지 와. 밥은 먹고 다녀. 준호는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핑 돌았고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누나. 나 괜찮아.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으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준호는 그것을 느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고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으며 거리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숙은 지팡이를 짚고 논현동 상가 건물 앞에 섰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으며 1층 카페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건물을 상속받은 후 1층을 작은 카페로 꾸몄고 직접 운영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숙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고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으며 서연은 어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연은 창가 자리로 어머니를 안내했고 현숙은 천천히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으며 카페는 아늑하고 따뜻했고 벽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자수 작품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이 꽤 많구나. 현숙이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들 벽에 걸린 작품들을 보고 주문도 하시고요. 서연은 어머니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으며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현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준호가 들어섰으며 그는 한결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누나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으며 그의 옷차림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현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옆자리를 가리켰으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은 오빠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고 준호는 꽃다발을 누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누나, 카페 오픈 6개월 축하해. 서연은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그것을 카운터 위 꽃병에 조심스럽게 꽂았으며 꽃들은 햇살을 받아 예쁘게 빛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현숙이 아들에게 물었고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승진 제의도 받았고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며 준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셋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으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카운터 뒤로 가서 작은 액자를 가져왔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준호가 그날 가져왔던 자수 작품이 들어 있었고 서연은 그것을 다시 정성껏 손질해 새 액자에 넣었으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준호가 가져다 준 거 여기 걸어뒀어. 서연이 말했고 준호는 액자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숙은 그 액자를 보며 딸의 손을 잡았고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으며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커피 내리는 소리와 작은 대화 소리들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우는? 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다음 주에 최종 처리된대요. 현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도 준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으며 준호는 그 손길에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 안에는 후회도 있었지만 동시에 성장도 느껴졌으며 현숙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다시 한번 말했고 현숙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그는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누나를 지키지 못한 것, 어머니를 실망시킨 것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현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으며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 잃지 마라.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손님을 맞으러 갔고 현숙과 준호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밖을 바라보았으며 단풍잎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준호가 물었고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잘하고 있어. 임대료도 꼬박꼬박 받고 건물 관리도 알아서 하더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는 누나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현숙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으며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으며 서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이제 가볼게. 다음 주에 또 올게. 서연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밥 잘 먹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께도 인사를 드렸으며 그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고 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현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고 준호는 거리를 걸으며 한번 뒤돌아보았으며 손을 흔들었고 현숙도 작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어머니, 준호 많이 변했죠? 서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고 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달라졌어. 눈빛이 예전과 다르더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점점 어두워졌고 서연은 하나둘 조명을 켜기 시작했으며 따뜻한 불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서연은 문에 CLOSED 표지판을 걸었으며
현숙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께 감사해요. 서연이 어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고 현숙은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너가 잘한 거지.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현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너가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잖니.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으며 거리는 저녁의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천천히 일어서며 지팡이를 짚었고 서연은 어머니를 문 앞까지 배웅했으며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어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서연이 말했고 현숙은 딸의 볼에 뽀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현숙이 거리로 나서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고 그녀는 차에 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보았으며 서연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서연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고 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으며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카페로 돌아와 조명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액자들을 한 번씩 바라보았으며 그 안에는 그녀의 정성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가져온 액자 앞에서 멈췄고 손으로 액자 테두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서 있었으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나서 서연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고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도심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고 달은 구름 사이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빛이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으며 오직 바람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고 그녀는 하늘을 향해 작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지고 서연은 옥상을 떠나 계단을 내려갔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건물은 조용히 서 있었고 1층 카페 유리창에는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 안의 액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걷고 있었으며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무언가 큰 것이 바뀌었고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깊었으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으며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사는 빌라의 불빛도 켜졌고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문을 닫았고 커튼이 천천히 내려오며 그녀의 모습이 가려졌습니다. 세상은 조용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었으며 내일도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선물 하나를 비웃었던 그 한마디가 결국 건물 두 채를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타인의 정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